반주자분이 지각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카톡을 보니까 못 가서 미안하다, 먼저 가겠다라는 메시지가 한 통 남겨져 있었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지만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첫 번째 연애를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화가 잔뜩 난 상태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대기를 하면서도 이게 무슨 상황이지? 지금이라도 그냥 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고사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마이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반주자가 없으니 그냥 서서 심호흡을 한번 한 다음에 그렇게 입시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마이크의 음향 상태가 굉장히 좋았고, 화가 나서 긴장이 별로 되지 않다 보니까 노래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에 몰입을 하게 되었고 완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한양대학교 교수님께서 추가곡을 요청을 하셨고, 추가곡 또한 코러스부터 시작을 해서 시원하게 뽑고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시험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분명 들어가기 전에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나올 때는 묘하게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폰을 다시 받고 카톡을 보니까 반주자분이 지각을 하셨다고 해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각을 하면 그때 당시에는 반주자와 학생 둘 다 고사장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카톡을 보니까 못 가서 미안하다, 먼저 가겠다라는 메시지가 한 통 남겨져 있었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지만 기분이 그냥 좋으니까 그냥 뭐 좋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머지 세 학교는 당연히 불합격 결과를 받게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한양대학교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과는 1차 합격이었습니다. 제가 생애 처음 경험한 최상위권 대학교의 1차 합격이었어요. 정말 그 결과를 보고는 정말 그 전까지 있었던 어떤 감정들이 다 없어지면서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1년 동안 내가 연습하고 배운 것들이 의미가 없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2차 시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대학교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화성학이나 시창청음 이런 이론 시험이 없어요. 이제 오로지 가창 시험만 보기 때문에 저에게는 오히려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사장으로 가게 됩니다. 2차 고사장을 처음 가니까 굉장히 막 설레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진짜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는 파이팅을 가지고 고사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16학번을 뽑는 시험이었는데 2차 시험장에는 놀랍게도 위대한 탄생 우승자이신 한동근 님이, 그러니까 같은 시험을 보는 수험생 입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가수를 볼 수 있었던 게 지방에서 올라온 저로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한동근님은 바로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라는 곡으로 역주행을 하면서 완전히 스타가 되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참 대기를 하고 있다가 고사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입시곡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는 다른 반주자분과 함께 가게 되었고 이제 노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보통 2차 시험장에서는 서브곡을 시킨다라든지 뭐 질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좀 더 심층적인 면접이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대부분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요를 완창한 다음에 다음 곡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더 시킬 줄 알았는데 굉장히 멍한 표정으로 이렇게 한 3초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 좀 불쌍해 보이셨는지 그러면은 발라드 한 곡만 더 들어볼게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느린 가요를 먼저 부르면 당연히 빠른 팝송을 이제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고, 빠른 팝송을 시키면은 이제 뭐 빠른 가요 또는 느린 팝송을 시킬 줄 알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입시곡을 데뷔를 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변화구가 날라오니까 굉장히 멍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꽂혔던 이제 연습도 많이 안 해본 이승기님의 노래를 갑자기 부르게 되었고, 당연히 그 노래를 부른 이후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결과도 광탈이었죠. 선생님께도 매우 혼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차 시험도 시원하게 붙고 2차 시험도 굉장히 시원하게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느낌이 굉장히 좀 들었고, 허무한 그런 기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최상위권 대학교도 합격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희망을 또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고, 굉장히 좀 소중한 경험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시를 한 번 더 해보자 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제가 배웠었던 것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제가 연습했었던 것들, 그리고 1차 시험 합격이라는 어떤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었던 게 제 팔수 생활의 원동력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저는 크게 들어요.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에 좀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제 사수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정말 이때부터는 각오를 더 달리해서 이제 목표도 조금 더 높아졌고 자신감도 이제 어느 정도 생긴 상태였기 때문에 연습에 이제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조금 항상 위축돼 있고 굳어있던 제 모습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으로 좀 바뀌게 되면서 학교 동기들과도 이제 조금씩 친해지고 학교 생활도 이제 조금씩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동기들과도 굉장히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학교 생활과 연습, 뭐 레슨 이렇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굉장히 반복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그런 일이 또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사실 22살 때까지, 그러니까 대학교를 제가 재수를 해서 들어갔으니까 대학교 2학년 때까지도 제가 모태솔로였어요. 이제 혼자서 짝사랑을 하다가 고백으로 혼쭐을 내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좋은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어, 그런 말과 함께 또 한 명의 이성 친구를 만드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연애는 이제 거의 포기를 하면서 이제 살다시피 했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그런 문화가 좀 힘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 학교 축제를 하면 뭐 주점을 열어가지고 같이 즐기기도 하고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성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 축제 때 저도 이제 축제 스텝에 지원을 해서 이제 저희 과 주점에서 이제 서빙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학번 중에 딱 저만 축제 스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다른 학번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가 막 사교성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가 그냥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운 날에 이틀 동안 죽어라 그냥 서빙 일만 그냥 했었습니다. 첫날은 그냥 진짜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날에는 이제 저희가 동기들이 또 주점에 와서 이제 술을 먹기도 하고 이러니까 뭐 한 잔 두 잔씩 받아 먹으면서 이렇게 뭐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축제 후반에는 이제 저도 거의 이제 막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기를 통해서 이제 막 일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같이 일을 하던 후배 한 명이 일을 하다가 어디 손이 베었는데 제가 주변에 급하게 휴지를 찾아가지고 그 휴지를 손에 이렇게 감아줬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날 이렇게 너무 취해가지고 제가 그런 걸 했다는 사실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뭐 이렇게 뭐 이성과 막 말을 해본 적도 많이 없고 이제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뭐 술에 취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모습을 이제 좋게 보아서 그 이후로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게 좀 많이 다가와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연애에 아무것도 모르던 저도 이렇게 첫 번째 연애를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한 번도 연애를 그 나이 먹도록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연애를 하면 뭘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뭐 대해야 되는지, 제가 또 남중 남고 출신이다 보니까 이성과 제대로 된 대화나 이런 교류를 해본 적도 없어서 너무나도 서툰 행동들과 그런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중매체를 보면서 와,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행동들과 그런 말들을 굉장히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악의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진짜 단순히 좀 모자라서 몰라서 뭐 하는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더해서 뭐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방학을 하다 보니까 사는 곳이 달라서 이제 장거리 연애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다 할 그런 연애 자체도 그냥 거의 해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중첩이 돼서 너무 답답한 그런 모습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그때 저는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게 결국 사귄 지 50일 만에 이별을